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입니다. 오늘이 7월 22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35분쯤 되겠습니다. 자, 어제, 비교적 뜨거웠던 지수 상승 분위기가 오늘 이어지지는 않고 있죠.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잠깐 마이너스가 나오기까지 했었단 말이죠. 삼성전자 주가 탄력성이 바로 이어지지 않은 채 약간 좀 멈춰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몇몇 테마나 또는 몇몇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뜨겁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수 상승 장세라기보다는 화려한 테마 장세 내지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보는 그런 시각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뭔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좀처럼 불이 붙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불안하지 않을 뿐더러 또 당장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상황은 차근차근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조차도 크게 답답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그날그날의 일봉의 주가 변동폭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 지수의 흐름도 우상향 방향으로 큰 변동 없이 꾸준하게 전 고점에 있는 물량을 여하히 잘 소화를 해주면서 견조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지수상 전고점은 금년 1월 20일 날 2277포인트인데요. 자, 이 지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보다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까지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수 상승의 완성도가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결국 현재 2분기 실적 확정치가 발표되는 7월 말 이후에 보다 노골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러브콜이 만들어지면서 기대 정도에 충분히 충족할 만한 그런 상승 탄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럴 수 있다 하는 점을 현재 우리가 수용하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상황을 보면 지수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종목 정세 그 중에서도 보면 아주 화려하게 뜨겁게 시세를 분출한 종목들이 있어서 눈에 들어오죠. SK케미칼 가끔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늘 호재가 나왔죠. CMO와 관련된 호재가 나왔단 말이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이 뭐 그동안 한 5개월 사이에 주가가 10배가 올라왔는데 어제 거래 정리되고 오늘 거래가 재개된 첫날인데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예요. 이 급등 기세가 이들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신재생, 뭐 풍력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막 뜹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좀 들떠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은 다소 좀 걱정이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정석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점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막 돌출하다 보니까 당장 움직이지 않는 내 종목 또는 현재 움직이더라도 그 상승폭이 작은 내 종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그 뜨거운 종목들을 또 너무 그 쉽사리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된다는 것이죠. 공연히 그런 종목들 건드렸다가는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석 분리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그런 주의를 갖고 그쪽에 신경을 갖고서 계속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정리를 해야 된다. 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대세는 지수 상승 장세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오늘 뭐 특별히 그런 시세를 분출한 테마나 특정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업종으로 봤을 때 굴뚝주들이 힘을 내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일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적이 상당히 나빴던 뭐 포스코를 위시해서 SK 이노베이션, 또 기타 석유화학 관련주, 또 두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판도가 그 전에 개별 종목 시세를 분출했던 3월달에서 6월달 당시 있었던 판도와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사 한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이런 시장에 맥을 잇는 거 아까 얘기했던 뭐 어닝 쇼크가 있었던 포스코나 또는 SK 이노베이션이 왜 이 자리에서 뜨는지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EUB 시리즈 제 1탄부터 6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들 종목들이 모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그들 종목을 간단하게 짚어보는 뭐 SNS텍, 뭐 동진세미캠, 리노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PSK 같은 종목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SK케미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현재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죠. 어닝 서프라이즈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주가가 별로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 점은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약간 관련되어 있는데요. SK케미칼이 이렇게 CMO 뭡니까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CMO를 수주했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이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건데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어떤 문의할 것이 있으면, 우상전에 간단하게 연락처가 주어지고 있죠.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5차 추가 보양책이 현재 의회에서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악재가 되고요.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트럼프의 감색 이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다가 또 유럽연합에서 7,500억 유로, 단어로 따지면 1,030조 원입니다. 1,03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유동성 장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금융시장의 안정이 되고 해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어느 정도 그런 성과가 특히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증권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긍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우리 시장에 약간 영향을 줬던 악재는 이거죠, 바로. 테슬라가 또 4%또 급락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2차 전지 관련주 등이 현재 오늘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계속 그 성장주, 마가라고 하는 종목까지 다 포함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전에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론자만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가 분기 실적상 첫 영업이익 적자가 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별도 기준입니다. 별도 기준에서 현재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흑자긴 하지만 포스코 그 자체로만 본다면 적자가 났다는 건데 이건 약간 충격적입니다. 포스코는 상업체인데 결국 적자 났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 전방산업이 뭐 자동차 또 어디입니까 조선 건설로 해당이 되죠. 가전도 있고요. 어쨌든 전방산업 IT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전방산업이 워낙 부진했고요. 또 전방산업은 부진한데 철광성값은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구리값, 은값, 석유, 유가 모두 다 급등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 되죠. 그래서 원료 가격은 올라가고 또 전방산업 부진해서 매출은 줄고 또 판매가는 올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데 아마 포스코가 우리나라 지금 산업, 특히 자동차 업계, 기타 등등을 따져서 조선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도 철강 가격 올리지 않는 가운데 마이너스 나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정도로까지 아주 최악은 아니라 한 점까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3대 포인트가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유가, 구리, 은값, 금값, 원자재가 또는 산업재가 급등하는 것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한 가지는 전 세계 금융시장, 또 현재 뭡니까? 상품 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다 하는 것 하고요. 또 경기 회복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중국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자금, 돈이 풀려나가고 있다. 유동성 효과입니다. 그것이 깔려서 작용이 돼서 이런 원자재 시장까지 급등을 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제, 구리, 석유화학주들이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의선 전재차 부회장이 또 만났다고, 2개월 만에 또 만났다고 하죠. 이번에 만난 건 조금 더 진전을 해서 배터리 뿐만 아니라 AD는 자율주행입니다. 로보틱스는 로보트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정의선 회장이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데 도심 내에서 현재 날아다니는 택시 개념, 날아다니는 승용차 개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수혜 대상이 뭐냐 하는 건데 삼성그룹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기, 현대차 그룹에서 봤을 때 특히 AD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상당한 기술력에 축적되어 있는 모비스가 해당된다는 거죠. 아직은 정식 추천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두고 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도록 하죠. 현재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어제 뜨거웠던 강렬하게 매수했던 외국인들 기관들 태도하고 오늘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180도 달라요. 갑작스럽게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950억 순매도.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죠. 현재 보고 계신 상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의 수급, 내국의 수급 동향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어제 3천 넘게 순매수했던 그들이 오히려 또 순매도를 해요. 특별히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또 기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상당히 기민하지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약삭빠른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수급 구조는 시장 전체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의 스탠스는 견조하게 계속해서 물량을 걷어들이는, 즉 매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뭐 큰 변화가 없는 안정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보고 계신 우하단에 있는 차트는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자, 오늘 약 4원 정도 내려갔어요. 1193원.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로 진행되고 있죠. 이 얘기는 국내 시장에 달러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그 달러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를 매수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모습은 긍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는 현재 지금 WTI 원유가 일봉 차트입니다. 상당히 견조 40달러에 비로소 안착되고 있다는 건데 유가만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 구리값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바람에 풍산이나 고려 아연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는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키 맞추기 개념에서 원자재 등의 굴뚝주들이 올라가는 배경으로 작용되기도 하겠지만 시장 판도 측면에서 보면 대형주들이 조금씩 현재 중심을 잡아가는 선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장을 좀 봤고요. 그리고 특징을 현재 몇 가지 섹터로 구분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자막을 올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건데 오늘 나스닥 선물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 증시는 자체 수급상 변수 때문에 약간 지수가 조금 멈춰 있거나 시장 판도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마가라는 종목, 마가 및 테슬라가 조정받았다는 것이 배경이 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는 것과 관련돼서 약간 움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가 조금씩 부각되는 분위기고, 언택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뭡니까?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삼성바이오로직도 그게 해당이 됩니다. 셀트리온도 해당이 되고요. BBIG라고 하는 현재 뭐 이제 LG화학이나 또는 삼성 SDI, NC소프트 같은 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힘을 못 쓰고 있는 것과 상당히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적 부진하고 현재 잠깐 볼까요? 코스코는 분기사상 첫 적자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4%나 급등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종목이 SK이노베이션. 지난 1분기도 수조 원대 적자를 받는 또 1조 원대가 넘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나 급등을 하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거기 그 외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아까 얘기했던 중국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뜹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고려아연, 산업재와 관련돼 있죠. 아연이나 뭐 이런 전압 관련돼서 뜨는 것이고요. 풍산이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다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은 산업주, 굴뚝주들입니다. 자, 삼성전기 또 올라왔네. 삼성전기 말씀드렸죠. 삼성전기 아침에 약했었는데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 그리고 삼성전기는 강조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산그룹주, 그 중에서도 두산중공업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유니슨, 동국산업. 유니슨 같은 종목은 풍력 관련으로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주가랑 급등을 하고 있죠. 현재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마주가 약간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동화약품 상한가 들어갔네요. 동화약품, 신풍기업 상한가 들어가겠는데요. SK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는 신재생 에너지가 급등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현재 시장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약간 투기적으로 이런 종목 시세가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 여기에 현혹되어 있어는 안 된다는 거죠. 관찰은 하되 절대 현혹되거나 더 나아가서 집착을 하거나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종목들이 나쁘지 않아요. 현재 지금 FX 다시 올라오고요. 동진세미금 6%는 이제 강조드렸어요. 그리고 SNS텍, 그리고 사실은 SNS텍이나 FX는 매도를 하자고 했던 종목이고요. 새롭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종목이 동진세미캠 영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죠. 지금 동진세미캠의 차트인데요. 현재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지점이 맥점이라고 해서 저는 그때가 올 때마다 계속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대략 현재 27,000원 정도 수준에서 28,000원?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시는 기회가 주어졌었고요. 지금 3만원대까지 너끈히 회복하고 또 탄력적인 모습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한 번 더 차트를 더 보시도록 하죠. PCK입니다. 자, PCK는 뭡니까? 현재 이 종목도 EUB 시리즈 제1탄, 제 5탄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제 4탄은 한솔케미칼이고요. 제 4탄이 한솔케미칼인데 적당한 맥점을 찾기가 좀 어려웠던 건데 PSK는 맥점이 주어졌죠. 동진세미캠이랑 비슷합니다. 그때마다 매수할 기회였었고 계속 그때마다 강조를 드렸던 건데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런 점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되는 것이죠. 드라이 스트립이라고 해서 건식 세정 장비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로 EUV 노광 공정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약간 떨어지지만 간접적이라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계속 그리고 PER이 상당히 낮아서 부담 없이 자신 있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는공업이 뜨고요. 그리고 ISC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관점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재 STI도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떴어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월덱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런 종목들인데 월덱스, 유진테크 같은. 그리고 가만히 보면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테스나 또는 현재 S&P 반도체나 네페스 자, 이런 종목들은 탄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 잘 나가는 종목 더 잘 나가고 지금 잘 안 나가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특히 약간 느린 종목들을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중에 한 종목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스나, 또 DB 하이텍, 네페스, SFP 반도체 이 네 개 중에 한 종목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맥점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의 그 타이밍을 볼 때 이 반도체 관련주 외에 다른 종목에서도 그런 타이밍이 나오죠. SKC 같은 종목이 그래요.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런 지점이 반도체에서도 그랬듯이 현재 SKC에서도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에서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가 매수할 기회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4% 올라가네. 아까 대장초에는 1% 정도였던 건데 지금도 매수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현재 2단으로 해서 동그라미가 그려졌고요. 사실은 동그라미 두 번 이렇게 꺾어서 바로 올라갔으면 모르되 흘러내려가면서 2단으로 이렇게 맥점이 잡히게 되면 약간 무거울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게를 이겨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매수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어제도 강조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별도로 또 뒤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이 급등을 하죠. 재료가 그거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현재 개발 중인데 임상 2상까지 되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해서 빠르면 내년부터, 아니 빠르면 금년 연말부터 이게 보급이 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생산업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SK케미칼의 자회사 SK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업체가 그 물량을 수주했다는 것이 호재가 돼서 그래서 급등을 했다는 건데 그게 SK케미칼뿐만이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부진했던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적인 어떤 다른 악재가 주어져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현재 그동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한 6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올라왔고 또 PER이 150배 이상 돼서 너무 높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지적도 있었고 언택트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와 또 관련되어 있기도 했었고요. 특히 들어 SK바이오팜 바로 이 종목이죠. SK바이오팜이 상장되면서 어, 현재 외국인 및 기관의 펀드의 바이오 비중 조절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압박을 받은 바, 수급상 압박을 받은 바 있었어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빠진 것이지 실제 특별히 문제가 있어 빠진 것은 전혀 아니었다 하는 관점에서 맥점에서 매수할 기회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도 그 위치에 있다는 건데요. 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잠깐 그 내용까지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하죠. 현재 그 전체 매출이 2분기 매출이 3천억 넘게 나왔어요. 지난 분기 대비 48.5%, 작년 대비로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은 워낙 낮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오히려 또 작년에는 영업이익 적자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로 봤을 때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지금 1분기 대비로 48, 거의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이 811억입니다. 지난 분기 대비로도 거의 30%. 시장 전체, 예상치보다도 20% 넘게 영업이익이 아주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6.4%인데 지난 1분기 때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3.8%라는 건데요. 지난 1분기 때는 영업이익률이 30% 넘었던 건데 줄었다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만큼 외형이 빠르게 신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실이 기해지는 것보다도 현재 그 외형이 빠르게 성장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도 금년에 전체 수주권 12건 목표로 했던 것 중에 9건이 이미 상반기 때 이미 달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 금액만 1조 7천억이 넘어가요. 그것이 전체 수주 금액만 따지면 작년 전체 수주했던 것은 5배 정도 수준이 될 정도로까지 외형이 급신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그랬을 때 2020년도 영업이익 예상치는 당초 2,500억 정도 봤던 건데 아마도 이 정도면 3천억 내지 3,5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상보다 훨씬 거의 30% 이상 더 높게 나올 것이다 하는 건데 그래도 그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은 5,300원인데 지금 현재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PER 140배가 넘어요. 여전히 PER은 높긴 해요. 하지만 이 종목만큼은 PER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린 거였죠. 그 내용은 이제 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사업 상황 전혀 나쁜 게 없어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비오는 코로나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GSK와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물량은 수주 한 바이고요. 이뮤노 메디스라는 데서 수주한 바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있어요. 그 규모나 그런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다 합치면 1조 7천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건데, 그것이 작년 전체 분기 실적의 한 벌써 5배 이상 된다는 건데, 아마 하반기 때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4공장, 상공장도 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까지는. 상공장도 좀 빠르게 가동률이 현재 20%에서 지금 50, 빠르게 30%대로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더 받을 것 같으니까 제4공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정도 굉장히 빠르게 외형이 성장되고 있다는 거고 자회사 에피스도 순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 지금 외형 및 내실이 기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5번째 바이오 시밀러인 ABCO까지 EMA 유럽 식약청의 허가를 받기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에피스도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도 그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자, SK 케미컬의 자회사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현재 뭡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CMO 위탁 생산 계약이죠. 를 수주했다 하는 것 때문에 SK케미컬이 현재 상한가를 쳤는데요. 사실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특히 바이오 의약품을 상당한 수준으로 또 안정성까지 확보를 하고 또 대량 생산 그것도 세포 배양식으로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능한 CMO 업체는 전 세계 업체 몇 개 안 된다는 건데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백신 개발은 세계 유수 업체들이 현재 지금 뭡니까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쟁이 아주 치열할 정도로까지 많은 업체들이 현재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화이자 및 어디입니까? 화이자하고 독일계 바이오엔테크도 당장하고 있죠. 중국도 있고요. 어쨌든 백신만 떼도 200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현재 개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조만간에 다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딥니까? 현재 치료제도 개발을 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비오나 GSK도 하고 있고 말이죠. 기타 등등 하는 데가 국내에서 상당히 많잖아. 셀트리온도 당장 하고 있는 상태.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했을 때 문제는 지금 당장은 누가 제일 빨리 가장 좋은 약을 개발하느냐에 현재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느냐 하는 쪽으로 그 초점의 중심이 바뀐다는 것이죠.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생산을 가장 잘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 CM 업체가 또 부각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가장 우수한 생산시설 및 테파를 갖고 있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제 말씀드렸죠. 아마도 삼성바이오로스가 아스트라제네카 SK케미칼 자회사한테 그 물량을 뺏겼지만
화이자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스가 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결정적인 기회를 이번 상태, 이번 그 코로나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가 개발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의 주인공에 대해 소지가 크다 하는 관점에서 특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제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의 궁극적인 승자는 그들 개발업체가 지금 당장은 뜨지만 그들이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소지가 크다. 특히 우리 관점에서 봐서 더욱더 이 종목은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죠. 지금이 그런 것 같다. 지금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현재 뭡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PER이 140배가 된다고 해서 겁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또 충분히 그럴 만한 여러 가지 금융 환경까지 설명드린 바 있었고 또 그것을 이해한다면 더욱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이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보시면 지금이 매수할 기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